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새로운 유형의 독립형 IBT 스피킹과 라이팅 질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IBT 토플을 주관하는 ETS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부터 IBT 토플이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시험의 길이와 문항수 그리고 출제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수험자들에게 독인지 득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의 변화는 시험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토플 시험이 3시간 반 정도의 길이였다면 새롭게 개편되는 시험에서는 약 2시간 50분 정도의 길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험이 독해 60분, 3지문이죠. 20분당 3개. 그 다음에 듣기 60분, 말하기 20분, 라이팅 2지문 작성으로 60분이었다면 새로운 시험에서는요. 독해가 54분, 듣기가 41분, 말하기가 17분, 그리고 라이팅은 변함없이 2지문 라이팅으로 6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변화는 수험자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좋은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요. My Best Score 섹션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건데요. 기존의 SAT에서도 이거를 활용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때까지 쳤던 시험들에서 좋은 점수들을 골라 최고점들을 골라 배열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번 각각의 시험에서의 점수와 그 옆에 Best Score라고 해서 지금까지 쳤던 시험에서 독해 몇 점, 듣기 몇 점, 말하기 몇 점, 쓰기 몇 점들이 최고점들이었다. 그래서 최고점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ETS에서 IBT 토플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에 더 쉽게 가고 그리고 구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더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플 110점 이상을 받아야 했던 상황의 사람들의 경우에 독해를 올려놓으니까 말하기가 떨어지고 말하기를 올려놓으니까 듣기가 떨어지고 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쳤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29점 나왔었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것은 수험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해에서는 3개에서 4개의 지문들이 출제된다고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도 과연 더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당 보통 12개에서 14개의 질문이었던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이제는 10개의 질문들로 시험의 문항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좋은 변화냐?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록 이 문항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줄어드는 건 쉬운 문제가 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IBT 토플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Categorical Chart나 Summary Chart라고 하는 맨 마지막 2점짜리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은 배점도 높고 또 변별력도 좋기 때문에 아마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것들 있죠. Highlighted Sentence 문제나 Insertion 문제와 같은 그런 문항들은 웬만해서는 개편 시험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문제 줄어드는 독해는 아마 어휘 문항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예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휘 문제를 안 푼다고 해서 굳이 지문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분명히 한 지문당 20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지문을 더 정확하게 읽게 되고 또 어휘 문제가 주어지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짚어가면서 읽게 되는 그런 속도 완충제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을 빨리 그냥 유추해가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수험자의 실수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의 배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미가 없이 4개의 지문으로 40문제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3개의 지문으로 30문제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한 문항당 1점이 돼요. 그래서 독해가 약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국의 변화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뭐 2분 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지는 쉬운 문제가 빠지는 그런 변화가 될 것이라서 난이도는 좀 더 어려워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듣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듣기는 쉬워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강의가 줄어요.
지금까지는 보통 6지문을 한다면 다이얼로그가 있고 강의가 있고 디스커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이얼로그와 렉처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렉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다이얼로그가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최소 2개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렉처는 3개에서 4개로 하나의 강의 지문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렉처가 준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듣고 문제를 맞추는 게 어렵기도 했거니와 2번 읽어주는 문제가 렉처에서는 특히나 어렵지 않습니까? 5분짜리 강의를 메모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렉처는 웬만해서는 이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다. 수험자들에게는 유리한 변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다수가 듣기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수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이 어떻게 보면 ETS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인데요. 문제가 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4개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느냐? independent, 독립형 하나랑 그다음에 integrated, 통합형 3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20분 답변 20분에서 17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킹에서는요. 뭐가 달라지냐? 독립형은 질문이 길어집니다. 사실 독립형 질문은 달라진 지가 꽤 됐어요. 독립형 라이팅도 독립형 스피킹도 질문이 달라진 지가 수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이 길어진 이유는요. 일단 학생들이 지문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해서 이제 다른 수험자들의 말하기를 듣고 답변을 대강 이렇게 메모해뒀다가 하는 그런 꼼수를 몰래 듣기를 방지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통합형 5번 문제가 이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스피킹에서 제일 점수 받기 좋았던 1번과 5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그 토플 라이팅 시험에 보면 do not use memorized examples. 암기한 것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템플릿을 준비한 것을 쓰지 마라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반영한 거라 생각합니다. 1번은 free choice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하면 되고 그러므로 템플릿 쓰기가 아주 쉬웠었죠. 그리고 5번 질문도요. 남자나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2가지 솔루션이 주어지고 그 솔루션에 대한 각각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2번과 닮아 있을 뿐더러 상당히 준비하기 쉬운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많이 써서 답변했던 1번과 5번이 생략되므로 스피킹은 이제 배점이 나머지 질문에 배정이 될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겠고요. 한 문제당 더 잘해야 되니까. 5번 문제 유형이 빠진다면 결국 3번과 4번과 6번 유형만 남는다는 게 되는데요. 3번은 그나마 할만합니다. 대학교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남자의 또는 여자의 의견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4번과 6번은 토플 시험 전체를 통틀어서도 점수를 따기가 가장 힘든 유형의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읽고 잘 요약해서 말하고 또 독해와의 어떤 연관성도 4번에서는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스피킹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점수 체계도 조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스피킹에서는 지금까지 배점 체계로서는 25점이 나올 수 없는 배점 체계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게 되고 각각의 문항에 배점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므로 이제 스피킹에서는 이제 25점도 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점수 전략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스피킹에서는 라이팅과도 같습니다만은 템플릿 암기형 답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인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IBT에서 스피킹 질문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왜 이것을 받아 적기로 하기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Your school administration has invested in developing new dormitories on campus. The project is almost finished, but there is one matter left unsettled. Some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believe that the dorms should be separated by gender. 성별에 의해 구분되어야 된다. There are others, however, who think males and females should live together in the residence halls. Which of these two options do you believe is best? 자,
질문이 아주 길게 되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남녀 그 각각의 기숙사를 지어줘야 하느냐 아니면 공용이라도 괜찮냐라는 건데 질문이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읽고 여기에서 적당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답변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하면 되겠죠. 질문 읽을 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Some teachers prefer announcing their quizzes in advance, while others prefer to give surprise quizzes. Talk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rprise quizzes. Use details and examples in your answer. 자,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렵냐 하면 자칫 잘못 읽으면 서프라이즈 퀴즈가 좋으냐 아니면 어나운스된 시험이 좋으냐,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치는 시험이 좋으냐 갑작스러운 시험이 좋으냐처럼 들리지만 끝에 읽어보게 되면 서프라이즈 퀴즈의 이점과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라라는 게 돼요. 그러면 질문을 면밀히 읽지 않으면 엉뚱한 답변을 하기 쉬운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 독립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질문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어떤 질문들 같은 경우는 IBT 질문들 같은 경우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되 이제 새로운 시험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토플을 안 쳐봤다면 달라진 동향은 잘 모르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do not use memorized examples. 그러니까 외워온 것을 시험에 쓰지 마라라는 경고문이 뜨기 시작했고요. 질문들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ften we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group projects at school or work. Sometimes we must work with people who share our opinions and ideas. However, sometimes we must work with people who have completely different opinions than us. Which do you prefer? Use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Do not use memorized examples. 자, 이번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아주 길지요. 그리고 어휘가 어렵습니다. Share our opinions and ideas.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팀을 하겠느냐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팀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면밀히 읽고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글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Your local government has just recently received a large donation from an anonymous donor to improve the community. Almost everyone agrees that the money should be invested in building a new public facility.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your local government should build? A. Build a public park. B. Build a public library. C. Build a public pool. Provide reasons and examples for your opinion. Do not use memorized examples. 자, 이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문이 아주 길고 세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퍼블릭 패실리티 중에서 무엇을 할 거냐. 과거에 나와 있던 질문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길이와 난이도에서 문장의 길이나 난이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Anonymous donor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형은 이러한 길이가 좀 있는 주제로 연습을 하는 게 특히 시험 대비라면은 더욱 도움이 되는 방식일 거고요. 문제들, 이러한 오피셜 가이드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동향을 이해하시고 문항들의 스타일도 조금 바꾸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